안녕하십니까, 리조이스 벤츠 김경고입니다. 오늘은 E300 AMG 라인 차량 출고할 때 세팅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기 들어오셔가지고 장치 연결 누르셔서 각자의 핸드폰을 바로 연결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연결 시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 및 블루투스 들어가셔서 와이파이를 반드시 켜셔야 합니다. 와이파이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안녕 벤츠라고 하면 음성 명령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동승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 부분이 많이 작동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끄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설정 들어오셔 가지고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안녕 벤츠 이 부분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꺼주시면은 안녕벤치라고 안녕하세요. 해도 오늘도 좋은 하루시길. 메르세데스는 사업가였던 에밀 옐리네. 안녕벤치라고 얘기해도 음성 명령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음성 명령 버튼 이 부분을 눌러야만 작동하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안녕벤치를 끄시는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명령 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집 모양 누르시면은 저희가 제로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바탕 하에서 눌렀던 설정했던 부분들을 밑에 뜨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설정 방법이 있고요. 제로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설명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설정하는 거를 원하시면은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집 모양 누르셔서 클래식 요런 식으로 설정하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아이콘화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설정 버튼 이런 부분들이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또한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제로 레이어가 조금 더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부터 설정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클래식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듯이 연결하셔 가지고 블루투스 설정과 함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설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와이파이 켜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전화는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내비게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드디어 티맵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는 핸드폰에 있는 티맵을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티맵 같은 경우에는 벤치의 기능을 가지고 티맵의 기능을 합친 어떻게 보면 벤치에서 티맵과 함께 콜라보한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벤츠만의 고유의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티맵을 기반해서 같이 설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고객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에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티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핸드폰 기반이기 때문에 GPS를 기준으로 속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벤츠와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지도만 표시하지 속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참고하시고요. 속도는 현재 계기판 속도를 참고하시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방법은 위를 누르셔가지고 목적지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자는 1000진을 주로 사용하실 테고, 쿼티 같은 경우는 아이폰 유저들이 보통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이패스도 같이 저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볼륨 조절과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패스는 이 아래 보시면은 글로벌 박스 안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통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카드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 표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날씨 정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 확대 축소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좀 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비게이션이 이동하다 보면은 다시금 원위치를 돌아오게끔 하고 싶은데 이 기능이 켜져 있어야만 이제 원위치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증가현실 현재 그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표시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신호등에 가까이 서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끔 여기 위쪽에 있는 카메라, 증가현실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이제 신호등을 인식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도 같이 도입해서 사용하게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러 방식은 당연히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내비게이션 안내는 간략 안내 하셔도 되시고 좀 상세 안내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보 끄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통안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과속 정보라든지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안 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속 방지턱, 그 다음에 그 커브 같은 경우에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정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런 영상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누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쭉 돌리시면은 원하시는 부분들을 그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 부분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즐겨찾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모니터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자동 꺼짐 방지를 하려면 여기를 터치하라고 되어 있죠. 계기판에도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동을 20분 이상 걸고 있으면은 제가 시동을 끄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활성화되길 원하지 않으시다면 화면에 저 메시지가 떴을 때 터치하시게 되면은 시동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로 들었을 때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비상경고 메시지가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꺼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사실 운전 중에 메시지가 계속 뜨는 부분들이 사실 저에게는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경고 메시지를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프로필은 고객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만드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깔끔한 음악을 좋아하시면 퓨어, 그리고 3D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입체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부메스터 기능이 있을 때만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퀄라이저는 고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밸런스는 지금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집중하도록 할 것인지, 뒷좌석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지, 앞좌석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지가 설정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보통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4D 사운드, 이번에 신형 E클래스가 출시하면서 스피커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스피커가 17개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48V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음악에 대한 부분들의 출력들을 더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4D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서 우퍼의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조수석에도 켜고 끄고가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5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뜨게 될 거고요. 자, 드디어 DMB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객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주행 중에는 법규상 나오지 않고 소리만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차하게 되면 또다시 화면이 재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차를 탈 때마다 라디오가 재생되는 것이 싫다고 하시는 분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면 미디어로 들어오셔서 USB에 클릭을 해 두시고, USB 단자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다면, 여기도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는다면 시동을 걸어도 이제 음악 같은 것들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MB 앱이라고 해가지고 메스스 앱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갤러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됐고, 게임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정차 중에 아니면 뭐 자녀들 좀 기다리거나 해서 차량에서 좀 대기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게임들을 활성화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날씨 정보도 이렇게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한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고객님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권한을 허용하시게 되면은 전방에 있는 이 카메라,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셀카를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줌이라든지 웹엑스 같은 저희 그 화상 회의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 운전 중에 회의가 가능하게끔, 어떻게 보면 저희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가능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어에서는 위 차량이 구매 가능한 상품들이 이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MC가 연동되어 있다면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구독하시거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라이트 프로젝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라이트의 특징은 멀티빔 LED 플러스 도로에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 하트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좀 많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조명 불빛이 비처럼 내리는 이런 부분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있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매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화상회의나 이런 게 많이 하신다 하시면은 줌을 다운받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컴포트는 기본적으로 시트 키네틱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트 키네틱은 안마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정을 하시게 되면 등받이와 시트면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이나 아니면 조금 더 피로도, 그리고 졸음 운전을 조금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시트에 있는 열선을 켜게 되면은 핸들 열선도 같이 작동되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켜져 있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같이 연합돼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니면은 메뉴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켜지 않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만 켜고 끄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벤츠의 되게 조금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64가지 컬러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나 보통 멀티 컬러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멀티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2가지 컬러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밝기는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구역별로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제 안전 기능이랑 같이 연동되어서 작동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반절 주행이나 이런 저희 안전 기능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어 있고, 멀티 컬러 작동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 멀티 컬러를 여러가지 계속 반복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지 컬러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컬러를 계속해서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재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음악의 소리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불빛이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보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그 다음에 차량의 기울기가 좌우 기울기, 앞뒤 기울기가 얼마나 이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표시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하거나 이렇게 모드를 변경은 지금 다이나믹 E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림이 좀 더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토크 그리고 출력 하이패스 이런 카드가 부분들이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표시되어지고, 그리고 엔진 오일이라든지 냉각수, 엔진 오일, 냉각수에 이런 부분들이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장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벤츠의 안전 기능들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을 누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차량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장치를 보시면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설정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특히나 조금 스포티하게 주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거리를,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행하고 있을 때 앞차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님들이 주행하시는 취향에 맞게끔, 특히나 이 차량은 300AMG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E클래스 오너들 중에서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셔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버튼을 기반으로 같이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브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스티어링 개입을 통해서 차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선 변경 어시스트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CLE 그리고 GLC E클래스 같이 최신 버전들의 차량에 도입되어지는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은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 또는 고속도로여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 차량이 좀 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켰을 때, 깜빡이는 한 번만 클릭해서 뭐 3번 작동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눌러서 계속 작동되게끔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핸들을 막 꺾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떼게 되면은 차선 변경 어시스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량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법규와 그리고 사고 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더더욱 또 구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는 자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돌 회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안전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동 브레이크 어시스트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확장 기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차선 이탈 방지가 실선이어야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켜게 되면은 점선이어도 차선 변경의 차선 이탈 방지를 좀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벤츠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있는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교통 표지판들을 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시각 청각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계속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보통은 시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브셋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를 좀 더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100km 다음에는 103km 이때 좀 경고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어시스트. 고객님들께서 운전하실 때 스티어링 조작이 조금 많거나 아니면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운전자가 조금 피곤하다고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 계기판에다가 커피잔을 띄워드리면서 주의 어시스트 부분을 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뜨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피로도를 조금 느낀다고 차량이 판단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조금 민감하게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스탠다드로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기본적으로 벤츠 차량은 후진 기어를 넣게 되거나 아니면 360도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의 카메라가 안에 들어가 있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염이 덜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카메라 덮개 열기를 눌러서 카메라가 내려오게끔 하시고 세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요즘에 조금 새로 생긴 기능이기도 한데 후진시 카메라 영상에 주차 공간이 표시되게끔 하는 부분도 조금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경고음은 기본적으로 조금 줄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경고 시점 같은 경우는 측면 경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특히나 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있으면 저희가 잘 모르게 되고요. 생각보다 좀 킥보드가 누워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 못 보는 부분도 있으니 이거는 좀 활성화 시키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전방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버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첨단 자동차의 척도라고 볼 수 있고요. 드라이버 어웨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센서가 작동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예를 들면 저희로 기준 잡으면은 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거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타워형 주차에 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센서에 다 근접해서 이제 그 차량을 좀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때는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위쪽에 이제 빨간색 글자로 여러 가지가 좀 적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고객님들의 한 번이라도 사고를 막아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 기능이 작동했을 때 그 기능을 끄고 싶다 하시면 화면을 터치하시면 다시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차가 움직이는 부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엑셀을 조금 더 밟으면 그 기능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향 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진 시 물체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긴급 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켜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주차하는 그 주차 환경이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민감하게 작동해서 우리가 주차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긴급 제동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기능이 굉장히 세게 잡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고객들 많이 놀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르시게 되면은 마치 본인이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켜두시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불편함을 야기한다라고 하시면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후진하게 되면 이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운전자가 지금 후진할 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발을 떼고 후진할 때 좀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차량이 긴급 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수동 변속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기어 단수를 올릴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를 당기게 되면은 기어 단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조금 도로의 노면이 조금 많이 얼어져 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기본적으로 밟기 전에 저희가 패들 시프트를 활용해 가지고 엔진 브레이커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포츠 주행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 패들 시프트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수동 변속에 불을 켜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계속 단수 변경을 하지 않고 RPM만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임의로 차량이 미션에 가부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어 단수를 변속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예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기어 단수를 임의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포트 같은 경우는 승하차 보조기는 당연히 시트 위치, 스티어링 휠 위치 반드시 켜두시고요. 그러면 시동 끄고 문을 열게 되면 핸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트가 뒤로 밀리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산차와 다르게 일정 범위 안에서 저희가 차량을 말 그대로 내릴 때, 탈 때 도움을 주게끔 위치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트가 너무 많이 누워져 있다고 하면 세워주기도 하고요. 이 위치가 내리기에 가장 적합하다 하면 시트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산차에서 생각했던 그냥 계속 무조건 문을 열게 되면 시트가 움직이는 그 개념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정밀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루프 롤러도 여기서 닫고 열고가 가능하시고요. 탑승기 보호 기능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조절, 하이패스 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이제 경고해주는 기능이 이제 새로 생긴 거고요. 열기 닫기, 자, 스마트폰 디지털 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동 잠금은 이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약 2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문이 잠깐 잠기는 거고요. 문이 잠길 때 빵 소리 나는 게 싫으시면은 이 부분에 꺼셔도 되고요. 내가 문을 잠궜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켜셔도 무관합니다. 자, 자동 미러 접히면 반드시 켜셔야 되고요. 열림 제한 같은 경우 사실 세단이기 때문에 굳이 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렁크가 조금 적게 열리기 때문에 SUV 차량들은 필요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하시지만 세단은 굳이 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SUV는 여기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트렁크에 가서 높이를 맞추신 이후에 닫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설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세팅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지털 라이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200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하향등은 반드시 켜두시고, 자, 현재 디지털 라이트 중에서 법규가 통과되어 있는 부분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헤드램프에서 그 보행자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보행자를 향해서 바닥에 점점점점 이렇게 조명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기판에 보행자 주의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우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벤츠 로고가 나오게끔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꺼지는 부분들은 고객님들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시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스템 안전벤치를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끄고 하실 수 있고요. 자, 추천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MMC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고객님들이 프로필을 다 설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MMC가 고객님께서 지금 인정번호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굿즈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할로윈이라든지 여러가지 좀 특별한 이벤트에 계기판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이미지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좀 재미 요소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조작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설정할지 할 수 있습니다. 웰컴 사운드.
자, 내비게이션 안내 소리를 조절하는 걸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원하는 소리를 조절하겠다 하시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올 때 볼륨 조절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음악 소리가 나올 때 볼륨 조절하시면 음악 소리가 조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만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차량 위치를 핸드폰에서 AMC 앱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도난이 일어났다 하시게 되면은 내 차량 위치를 어플에서 보시려고 하시면 이 부분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켜져 있다면 핸드폰 어플에서 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켜고 경찰과 함께 도둑을 잡으러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그 유튜브 어플이나 이런 부분 에센셜이 잘 되다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을 이제 캐시랑 이 데이터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 지우시면은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부분만 해주셔도 원래대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에센셜은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